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과 소식들 살펴보는 맨해튼 나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이 시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시는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최근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매크로한 이슈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관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관세가 줄어들게 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도 좀 안정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일부 철폐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진정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2018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꽤 심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미국의 어떤 일자리 창출 또 고질적인 그 대중국 무역 적자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2,000개가 넘는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했었는데요. 여기에 반발해서 중국도 미국의 일종의 뭐 맞불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무역 갈등 이전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그 평균 관세가 약 한 3% 정도대였지만 그 이후 평균 관세가 18, 19%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상이 되면서 국제 무역 시장에 그 적지 않은 혼란을 이제 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중 관세 발언은 인플레이션과 또 11월 중간 선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완화가 된다면 그 중국산 제품의 공급가 또는 유통 가격이 단기적으로 낮추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소비 제품의 어떤 대중 무역 의존도가 다시 높아져서 무역 수지 적자가 증가될 것이고 결국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과 민주당의 또 하나의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그 대중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의 조정에 어떤 그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빠른 시행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서 타당성 분석 또는 이제 검토에 더 초점이 맞춰서 지금 이제 그 죄송합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당장 물가를 낮추기에는 이 철폐 자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이 4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컴백한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고용 및 소비 지표 역시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침체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기 성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사님께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으실까요? 네,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특히 그 일반 투자자 중심으로는 경제 비관론과 또 주가 바닥론이 한 50대 50으로 그 서로 공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그 작년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 변동 장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과 또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대한 그 이견이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그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 베어마켓 약세장이죠. 로 잠시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낙폭이 컸다가 또 어제 월요일에는 이제 다시 6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는 등 이렇게 변동성이 유난히 심한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 경기 침체, 리세션의 시작인가 아니면은 저점 매수, buying the dip이라고 하죠. 타이밍인가에 대한 어떤 변동성의 분석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변동 장세에 다소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더 기관 투자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금융기관들도 위험 수준을 좀 조정을 해서 젊은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경제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제 장기 투자와 또 안정 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미국의 GDP 성장률 수정치가 또 발표되니까요. 관련해서 자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행량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의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다시 한번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 펜트업 어떤 수요에 대한 효과를 여행업계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은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 메모리얼 데이 자체가 갖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너무 중요하지만 특히 이때를 시작으로 그 7월 초 독립기념일, 그 포르트 오브 줄라이라고 하죠.를 지나서 8월 말까지 본격적인 휴가 시즌, 피크 시즌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 또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5월 말과 6월 초에는 초, 중, 고등학교 또 대학교가 이 졸업 시즌과 겹쳐져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많은 여행객들의 이동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아마 작년 못지않게 많은 여행 수요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작년과 같은 기간에 이렇게 팬데믹 이후 여행 사업의 중심이 일종의 보복 소비가 미국 소비 시장의 키워드였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도 이제 다 폐지가 되어지고 그 엔데믹과 함께 시작하는 첫 피크 시즌인 만큼 더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또 더 광범위한 지역의 그 펜트업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어느 때 못지않게 이렇게 바쁜 여름 휴가철 피크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은 걱정스러운 이슈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가뭄과 이른 폭염 그리고 뒤늦은 눈보라 등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분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투자자로서 우리가 대비해봐야 될 경제적 손실도 있을까요? 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문제가 더 이상은 늦추거나 또는 무시하면 안 될 시기에 온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2년 만이죠. 다시 열리고 있는 이번 세계 경제 포럼, 애뉴얼 미팅, 다보스 포럼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어떤 문제들과 더불어서 기후 문제 또는 식량 위기 등에 대한 여러 국제사회의 문제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2, 4분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포지셔닝을 함에 있어서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피크 시즌, 여행 시즌과 함께 시작하는 이번 2, 4분기에는 또 여러 가지 홍수 피해 또는 허리케인, 화재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자연 피해가 원하진 않지만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험 분석의 필요성 또는 수익 모델의 재구성이 필요성이 좀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 같고요.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후 문제로 인해서 미국 현지인들, 미국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피해와 어려움은 아직 심각하지 않은 것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환경 문제 또는 기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더 늦기 전에 환경에 대한 개인 또 기업들의 인식의 변화를 이제는 의무화해야 할 때가 미국에도 오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 경제 다양한 이슈들 오늘도 현지에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